또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헌법재판관의 심리 진행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변론하는 모습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어떤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이를테면 지금 그 변론 준비를 진행 중이잖아요. 다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봐요. 윤 대통령 측에 계엄 선포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 뭐 대답 못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시더라도 큰 관련은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설명으로 준비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간 다음에 뒤에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저는 진짜 이상한 거죠. 재판 여러 재판들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상임심판 헌법재판소 그 변론할 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봤지만 이런 재판들은 처음 보는데 앞에서 재판관이 말하고 있으면 변호인이 끼어들고 그거에 대해 막 소리 들고 이 영상이 있대요. 준비해놨던 볼까요 그러면? 보죠. 틀어주세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신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있었고요. 포고령 발령도 있었고. 네.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은 예, 재판소가 일단 법정판가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가 그죠? 예, 법정판가는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하고 싶다고 일어나서 그냥 이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실 때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는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 저 장면이죠. 뒤에 앉아있는 노트북 들고 있는 기자들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학에서 전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상상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 중에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한테 막 손도 안 들어요. 발언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갑자기 말 끊고 들어가서 따지고 저 앞장면 보시면 다른 윤 대통령 측 다른 변호사는 갑자기 제가 이거 꼭 말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연설문 같은 거를 제가 이건 10분 정도 말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읽어요. 읽으면 심지어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이 재판을 제가 다시 규정하겠습니다 하더니 저쪽은 야당 측이고 저희가 여당 측과 대통령 측입니다. 저쪽은 반국가 종북 세력이고 국회 측이죠. 우리 윤 대통령 측은 체제 소호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저쪽은 북한 문란 세력이고 우리는 북한 문란 방지 세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써는 걸 읽으면서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일반적인 판단을 구하는 의도를 갖고 그 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정치적인 선동이고 어떤 예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결정이 탄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굴복하기 위한 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도 신경 쓰셔야 되고 형사재판도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은 형사재판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만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경우는 자기 밑에 계엄령을 했던 애들이 죄다 구속이 됐잖아요. 이 정도의 구속 비율이면은 우두머리는 굉장히 심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무죄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느냐 단 1%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좀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돈도 안 받았는데 유죄가 나올 정도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관련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1%도 없다. 예, 우리나라 사법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어떠냐? 탄핵 같은 경우는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 그 특정 정당을 갖다가 지지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중립의 의무를 어겼다로 탄핵을 간 거야. 갔는데 그 정도는 괜찮대.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위법이긴 한데 이 정도가 탄핵 정도는 아니다 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막 뭐 그때 당시 권선동 애들이 막 넣은 거야. 박근혜를 어떻게든 담그고 싶었나 봐. 하여튼 막 넣었어. 그래서 뭐 뇌물죄, 감효죄, 뭐 국정농단에 뭐 세월호에 막 탄핵에다 다 넣은 거야. 이거 뭐 종합 세트야. 박근혜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하게 또 집어넣은 거야.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탄핵이 이렇게 누더기가 이런 게 있냐? 이거 말이 되냐? 이거 그러면 다 평가하면 6개월 안에 되겠냐?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또 빼요. 야 이거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러니까 뇌물죄랑 감효죄는 또 2개는 빼. 나머지로 하자 이거야. 국정농단, 세월호에 뭐 선거개입 뭐 이런 거야. 이걸로 탄핵을 하자고 넣었어. 넣는데도 달랑 그때도 한 60 며칠 걸렸나? 얼마 안 걸려. 90일도 안 걸렸어. 그만에 선거개입 기각 뭐지 다 기각당한 다음에 국정농단과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이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뭔가 우파 진영이 이 정도면 좀 간당간당하게 기각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었지. 기대도 있었어. 왜냐면 노무현도 기각 당했으니까 설마 대통령을 탄핵하겠냐 어떻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러고 뭐 개입을 세게 하고 무슨 뭐 국정농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 정도지 이걸 가지고 막 사람을 날렸어. 예. 근데 왜 날렸나를 깊게 들어가 보면은 수사 협조를 안 했다. 헌법재판소에 안 나왔다. 검찰에 제대로 안 나갔다. 압수수색 안 받았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시간 끌기로 들어갔다. 증거 내는데 안 냈다야. 이게 더 세 이게.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왜 민간인한테 대통령 서류를 넘겼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게 이러고도 난리는 8대 빵이 나올 정도면은 그 노무현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이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이 심판, 그러니까 면직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적용되는 게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지금 상태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구조 자체가 좀 불리하고 그리고 난 또 꼽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지금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통 변호사들을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야. 변호사들이 윤통을 담그고 싶나?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윤통을 탄핵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느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에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헌법을 수호하시는 분이고 법을 수호하시는 분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니들이 뭔데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이 새끼야 니들이 뭐 헌법이면 다야 이런 식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러면은 대통령이 더 탄핵당할 텐데 왜 저러지?
완전히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을 시켜야만 하는 사람처럼 굴어 지금. 이 사람들 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대통령이 방어 논리도 없지만 방어하는 방법도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지금 기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야. 변호를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이런 거 처음 봤네. 다들 이거 쓰면서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 변호사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다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도 지금 전략들이 다 좋지가 않은 방식으로 가는데 이 원인이 아무래도 윤통의 오다. 윤통의 어떤 입장을 너무 대변하다 보니까 좀 반대쪽의 입장, 반대쪽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좀 탄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크리티컬한 게 그 뭡니까 이 국무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초장부터 그랬어. 자 국무회의 자료 내세요. 네, 못 낸단 말이야. 내시라고 안 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몇 주 됐을 거야. 국무회의를 지금 내라고 하는데 못 내고 있어요. 국무회의가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이 계엄령의 합법성 불법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고 대통령직으로서의 어떤 수행 여부를 가늠하는데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제일 먼저 요구한 서류인데도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국무회의에 걸맞는 형식이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출할 증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끌어야 돼. 뭐 깽판을 치든 뭐를 하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차라리 뭐 이렇게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차라리 내가 이런 거 해봤다. 난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절차부터가 오류가 생겨버리니까 자기가 뭔 얘기를 하든 지금 씨가 안 먹힐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대응을 하고 이상한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이 상황을 자꾸 꼬아버리는 거야 막.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너희들 얘기는 다 기각 때리고 니들 요청 안 받아줄 거야. 니들 시간 끌기 우리 안 넘어간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막 폭주를 해버리니까 이거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탄핵 심판에 도움이 안 되는 변호사들과 도움이 안 되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 과정에서 이렇게 또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윤통에게 유리한 구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틀투부들의 계좌에만 도움이 될 뿐이지 본인의 미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한국에서 거주해서 살 수가 없어. 나중에 나오셔도. 나중에 뭐 사면이고 보석이고 어떻게 나오셔도 이거는 국내 거주가 불가능해. 다른 나라 가셔야 돼. 본인 좋아하는 일본 가시던가 다른 나라 가셔야 돼 지금. 거기다가 이제 점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관련 수사 기록 내놔라. 경찰, 검찰, 군검찰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놔. 이거는 이제 윤통이 뭐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 도끼를 써서 들어가라고 했다. 뭐 국회로 들어가서 다 싹 잡아오라고 했다. 선관위 가서 서버 털라고 했다. 지금 이거 갖고 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거 수사 기록은 안 돼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니들 요구 기각 이러고 받아왔어요. 예. 재미있게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슷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그 검사의 공소장, 검사의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건 아직 확인도 안 돼. 그게 증거가 되냐 했더니 그 헌재에서 갖고 와 이러고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일단 한번 계속 보시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반해서 생각해 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 수사 기록이라고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지 않았는데 수사 기록이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발언들, 부하들의 증언들, 그것들을 싹 다 모아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걸 증거로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해진단 말이지. 자기가 수사할 때 얘기한 게 있어야 될 거야. 증거를 제출하고 했을 텐데 그건 다 싹 다 빠져 있는 거야. 내질 않았으니까.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방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기가 수사를 받는 순간 체포되는 순간 구속까지 난스탑이야. 그냥 바로 구속이야 구속. 이거 뭐 이틀 뒤에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방어할 새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수순이거든 지금.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뭐 윤석열 측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뭐 듣지도 못할 텐데 가서 감옥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법적으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계엄령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불리하다는 거야. 이 서류도 낼 게 없고 이걸 지어서 낼 수도 없고 관계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이게 점점 이거 흘러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쪽은 사실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점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얘기를 못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아마 체포를 당하신다고 하면은 묵비권 행사하다가 가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엄령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엿보면은 미군 측에도 알리지 않고 한미합동사령부에도 얘기하지 않고 이걸 진행할 정도로 본인도 이것이 합법적인 계엄령이 아니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보고는 왜 민간인한테 국가 기밀 문서를 넘겼냐? 이 박근혜 국정농단범아 이러고 있는 대로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는 전라도 점집이나 다니는 민간인에게 선관위를 털라라는 식의 이런 계엄령을 주도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자기 딴에는 이거를 국민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이번 계엄령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미군의 반응이나 지금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어떤 법치를 중요시하는 우파나 미국과의 관계 어떤 친미적 우파 입장에서는 이게 옹호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선택이었다.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까워요. 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뭐 뽑은 사람이지만 이런 선택까지는 옹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항상 절차를 지키시고 여기서 어떤 외교 관계라든가 우리 국격에 걸맞는 그런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윤통께서 너무 틀투부만 보다 보니까 그 안에 gat혀서 정말 넓은 세계를 감당해야 되는 대통령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 아니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라는 지적하고 싶네요. 여기에 점점점 또 윤통에게 또 불리한 상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측이 접견시켜줘. 서신금지 풀어줘.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법원에서 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용현 형님이 막 여러 사람 만나고 뭘 하고 싶은데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처분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인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길바닥에 뭐 틀튜버들과 뭐 우리 뭐 어르신들 나와서 거기서 성적이 들어도 미국이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외교적인 실수를 한 거지. 지금 법원에서 아무리 뭐 길바닥에서 깽판을 쳐도 법원은 그딴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틀투브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무슨 뭐 길바닥에서 깽판을 치면 판사들이 무서워서 바꿀 거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더 많이 나왔어. 태극기 집회. 지금은 나온 것도 아니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런 게 결정짓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지도자가 우리가 어떤 지지했던 사람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는 당위성 있는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사실 남는 거는 뭐 원시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이런 행동주의로 가버렸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는 법원에서 김용현을부터 밑에 있는 애들까지 모두가 지금 구속인데다가 심지어 김용현은 너는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애를 접견금지까지 시켜버렸단 말이야. 이 정도면 법원이 얼마나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를 뭘로 바꿀 건데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지금.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을. 우리 윤통께서는 윤상현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법 시스템의 붕괴다. 대통령이 우리 윤통이 지금 구속에 몰리고 있는 걸 우리 대통령이 느끼고 계신 거겠죠. 우리 윤통은 야 어떻게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억울한 거야. 공수처가 왜 이걸 내란죄를 수사해? 사법 시스템의 붕괴. 윤통은 공수처가 말이야 나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잖아. 이 공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우리 윤통께서 화가 많이 나실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에 집착을 하실 수도 있겠지. 왜냐면 그런 것들이 받아지면 좀 시간도 끌고 뭐 피해가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윤통이 자기 혼자서 자기가 어떤 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검찰일 때는 그럴 수 있어. 검찰일 때 판사한테 우리가 법을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박근혜도 넣어줘요. 이거 경제 공동체야 판사님. 박근혜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저기 말이야 말을 어떻게 삼성이 그냥 빌려줍니까? 제가 누군지 알고 박근혜를 보고 빌려준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컬 판사 컬 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법을 해석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물을 때는 검사는 그래도 돼. 어차피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지금 피의자가 됐을 때는 자기 맘대로 법 해석을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3자의 조언들을 들으셔야 돼. 들어서 이런 전략이 맞는 거냐. 우리가 이런 걸 문제 삼을 때 이 과정 자체가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될 텐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겠냐. 그리고 이게 방어가 되겠냐.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헌법은 면직에 관련된 거니까 이 사람을 징계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징계를 줄 때 뭘 봐. 이 사람 생각, 머릿속에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 말하는 거 본색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윤통 입장에서는 막 억울하다고 어필하다 하지만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막 진짜 시비를 털고 막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이 사람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조차도 존중은 안 하려고 하고 분명히 판사가 내란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거기다 시비를 털고 이런 행태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작은 문제에 너무 과몰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이런 전략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 만약에 본인 말 맞다나 야 저거 불법인데? 이거 불법인데 해가지고 정말 불법이면 공수처가 자기를 수사한 모든 내용들이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처벌이 될 때 판사한테 어필해갖고 이거 다 무효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두려워할 게 뭐 있어? 이거 불법 수사라. 이건 불법 증거다. 그걸로 한번 어필해보자. 근데 그게 안 먹힌단 말이야. 왜냐면 이미 다 반박이 됐거든. 그런데도 계속 집착을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보면은 외부의 정보, 제3의 정보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마치 틀튜브만 보는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틀튜브 안에서는 이게 내란죄가 공수처는 무조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불법적인 놈들이고 이놈들이 지금 내란을 퍼뜨린다 이런 식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 어떤 논리 과잉? 논리 과잉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미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반박이 다 당한 걸 윤통은 모르는 거야. 자기 혼자서. 내 말이 맞잖아, 씨. 이렇게 돼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아니라 얘네들이 반박을 했잖아.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지금 그 서부지법에서도 반박을 하는 게 공수처는 내란죄라는 것이 명시는 안 됐어도 공수처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다 수사할 수가 있다.
직권 남용을 수사했는데 그게 내란죄가 나왔다 거기서. 그러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거야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가 없잖아. 이건 이미 틀린 얘기라고 했잖아. 야 공수처가 내가 나를 갖다가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하는데 말이야. 이 직권 남용이 내가 뭘 직권 남용했다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데 아예 반박된 자료를 못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전 사람 같아. 한참 이미 반박당한 내용 혼자서 저러고 있으시면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서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가 이제서야 제출됐다는 것도 엄청 느린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를 궁금했는데 달랑 10장짜리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의견서 내용은 나는 계엄을 논의했을 뿐 내란을 논의한 건 아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걸 왜 냈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셨는데 뭐라고 하자냐. 10쪽짜리 의견서를 10쪽은 너무 적은데 아니 이제까지 뭐 하신 거지? 야 내가 적어도 한 100페이지는 나오겠다. 이게 너무 글발이 없으신 분 아니야? 아니 내가 이제까지 윤통에 대해서는 뭐 영화 평론 뭐 한 달 동안 쓴 게 10쪽은 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변호사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쯤 되면 100쪽이 뭐야? 한 1000쪽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변호사가 저렇게 많은데 대체 뭐 한 거야 이제까지? 뭐 어쨌든 10쪽짜리를 냈대요. 예. 아니 내 논문보다도 쪽수가 적어. 자 탄핵 심판이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 진보가 아니 퇴보지 퇴보. 여기도 퇴보와 보수의 싸움이다라고 했었어야죠. 하여튼 소추 내용도 빈약하다며 181을 좀 보장해달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견서에는 재판부가 요구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경을 왜 투입했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급적.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라니까. 왜 계엄령을 왜 했냐? 대답을 못하고. 그래 그러면 계엄령을 하고 포고령을 한 다음에 그래 군인을 왜 선관이랑 국회 왜 보냈어? 또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제 옹호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도 진작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담화문이잖아. 자기의 몇 차례에 걸쳐서 담화문을 얘기하셨단 말이야. 자기가 이런 뭐 반국가 세력을 털기 위해서다. 뭐 이런 종북 세력과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했다. 그 담화문이 있잖아. 야당 놈들이 이랬다 저랬다. 뭐 어디 예산도 갖고 있는 놈들 간첩죄도 어쩌고 선관위를 이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담화문을 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 담화문이 국민들 앞에 한 선언이고 그럼 그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점이 좀 의문이잖아요.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던 담화문 한 장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담화문이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거로 내기에는 너무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못 내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걸 내야 돼. 다른 걸 뭘 내야 되는데 내자니 사실 담화문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지금. 이것도 고민이고 담화문의 내용대로 뭐 예를 들어 반국가 세력이다 하면 반국가 세력을 또 증명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의 방어 논리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정치를 하실 거면은 명분이라는 걸 매번 추구해야 돼. 이 명분을 추구할 줄 모르고 그냥 막 내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런 사람은 왕도 시민들이 가서 막 끌어내려. 그런 왕들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명분도 생각하고 다양한 계층들의 피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능력이고 또 의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게 이런 부분의 설명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거야. 대체 왜 했냐고 왜. 이 왜라는 질문이 답변을 못한다는 거. 명분이 없었다는 거야. 명분이. 그 제가 말하는 명분이라는 거는 주관적 개인적 명분이 아니야. 지가 꼴려서 한다. 이건 명분이 아니라 그건 또라이고 우리 사회에 다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 인증될 만한 그런 정의로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명분을 말하는 거야. 그냥 뭐 이재명을 지키자 그게 사회정의 맞으니까 이게 명분이 아니잖아. 그건 또라이고 뭐 대단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계엄령을 한 데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다 딱 떨어져야 돼. 그게 말과 행동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반국가 세력을 조직해야 하는데 선관위에 왜 가며 반국가 세력을 조지는데 국회로 왜 가며 반국가 세력을 조지는데 한동훈을 왜 체포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걸 우파들이 추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설명을 못하는가.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다 지금 실시간으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랑 좀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윤석열 검사가 너무하다. 그냥 무슨 혐의를 이렇게 두더기로 막 넣냐. 우리는 그런 걸 따졌단 말이죠. 아마 없는 걸. 아니 무슨 세월호 때도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고 박근혜가 어쨌기 때문에 세월호가 이러고 박근혜가 안전을 안 지켰다 이런 식이야. 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퍼즐러 잔내 만에 이러고 앉았잖아. 그런 음모론까지 혐의에 다 넣어버려가지고 사람을 갖다 담겠다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가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야. 야 그리고 뭐 탄핵도 이렇게 막 누더기라고 갑자기 중간에 막 혐의 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갈만 했지. 지금은 뭐냐고 지금 이거 뭐냐고 어떻게 우리한테 왜를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당위성이 없는 행동들이 나왔고 이러니까 좀 동의를 좀 얻기가 어렵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하게 되고 있다 지금. 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급했어. 지금 급해. 국민의힘이 급한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눈앞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못 하잖아요. 옛날처럼 막 진짜 공봉 때리면서 애들 막 잡아가고 이럴 때였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끌려갔어. 막말로 그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태극기로 막 경찰 때리고 이러신 분들 벌써 고문실에 끌려가서 벌써 조짐당하고 빠따맞고 있어. 민주노총 뭐 이거 무전기 던졌어? 걔는 지금쯤 뭐 전기 고문 당할 수도 있어. 걔는 그런 시기야. 옛날 같았으면 다 끌려가지. 근데 요즘 세상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권력이 강해지는 것들을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밥 먹고 진압이란 걸 하지만 그 진압의 유혈 사태나 어떤 폭력이 강화되거나 이런 쪽의 방향으로 안 가기 위해 얘네 딴에는 이 진압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의 여론을 연글게 해야 된다. 한 턴 쉬고 한 마리 쉬고 가는 그 동안 경찰 쪽이 여론전을 마구 때리는 거야. 공수처랑 언론에 계속 경찰 얘기를 흘리잖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뭐 민주노총 진압한다고 뭐 이런 여론전한 게 없잖아. 왜? 그냥 민주노총도 알아. 경찰도 알고 하도 얘네들이 몇십 년간 으쌰으쌰 서로 이러니까 서로 간에 민주노총도 이 정도 하면은 경찰도 여기 밀렸다가 여기 정도 오케이 콜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막 유혈 사태까지 안 나는 정도에서 분풀이하고 끝나는 거야. 그게 경찰도 좋고 민주노총도 좋잖아. 근데 우파들은 뭐 가서 으쌰으쌰 뭐 이럴 힘도 없으시고 뭐 그런 쪽에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구석탱이 가서 이제 시위 집회하십시오 이제 거기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강경 진압을 하거나 우리나라 공권력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앞두고 여론을 좀 키울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여론이 확 올라왔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경호애들 다 잡아넣어. 뭐 다 들고 나와. 다 구속시켜버려. 막 목소리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야 이번 주에 체포 당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 야 이거 이번에 체포 가능성 높은데? 자 체포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체포되면 수사받고 이틀 뒤에 구속영장 나오고 구속영장 바로 또 구속이야. 구속되고 나시면 어떻게 김영윤처럼 어떻게 돼요? 변호사회 접견 금지야. 변호사회 접견 금지, 편지 금지야. 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싶어요. 편지 못 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지금까지 막 숨어있고 이러면 증거인멸, 뭐 다른 것도 딴소리 할 수 있다. 다 금지야 막.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던 이 친윤계 쪽 애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돼요.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호하겠다는 애들이 완전히 뭐 밑으로 숨어야 돼. 판단 오류에다가 당을 해당 행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구속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양쪽으로 다 뚫려 맞은 거 아니야. 지지자들도 니들은 왜 못 막았냐. 반대쪽에서는 니들은 뭐냐 범죄자 오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얘네들이 좀 급해. 그래서 막 달려가야 돼. 어디든지.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예상하고 이제 경찰, 공수처, 심지어 헌재까지 달려갑니다. 야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여당이었다니. 야당 같은 여당이 돼버렸다. 공수처, 경찰, 헌재까지 항의 방문하면서 너희들만 너희만 똑바로 해! 뭐 이러고 간 거야. 예. 그러나 탄핵 방어 전략이 무색하다. 국민이 이런 여당의 말을 들어주겠냐. 지지층 손잡다 민심을 잃겠다. 라면서 국민의힘의 전략에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방어전도 안 되고 이게 탄핵 절차에다가 구속 체포까지 눈앞에 있으니까 예. 이게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죠. 안 하자니 친윤계가 날아가고 하자니 욕을 먹는 그리고 그것도 별 해결책도 안 되고 헌재는 각성 각하해라. 여당이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예, 여당은 강경 보수의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 이 강경 보수 결집 효과라는 거는 뭐 애초에 있지도 않지만 얘네들이 결집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호재가 된단 말이야. 호재. 얘네들이 뭉치면 호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존한다는 것부터가 되게 촌스럽고 되게 구시대적인 거라고. 다른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집하니까 더 안 나가는 거래. 이쪽에 더 안 붙고 더 바깥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짠물만 남잖아. 짠물. 진짜 짠물. 찐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짠물이 막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혐오감을 받는 겁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국민 절대 다수가 비상계엄 조치에 반감을 갖고 있는데 탄핵의 절차적 문제는 따진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제가 지적했던 거잖아요. 무슨 뭐 내란죄가 왜 들어가냐. 무슨 110조가 어쩌니 저쩌니. 그딴 거를 누가 귀를 기울여주고 이게 법원에서 안 받아주잖아. 그런 멍청한 소리는 멍청한 놈들끼리 막걸리 마실 때 나는 얘기야. 실제 현실에서는 단 1도도 영향력이 없다고. 야, 옛날 좌빨 새끼들이 하던 짓인데 참 이걸 우파가 따라하니까 한심합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은 경찰을 향한 여당의 압박 공세도 높아졌다. 국민의 의원들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당부했다. 가서 수사 과정에서 정책 편향성을 보이지 말라.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이 윤통을 압박하면서 여당의 방어력에 한계가 나온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통이 수사를 동조하지도 저지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장기화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고. 정당이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판단이 딱딱 돼야 되는데 일단 먹어봐. 똥이야. 야 이거 야 이거 똥이다. 야. 돼. 야 이거 똥인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야, 똥인데 일단 먹어. 알았어. 야 쌈처럼 쌈에다 싸 먹자. 야 비린다. 이렇게 계속 먹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거는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된장도 그냥 된장만 먹어도 못 먹을 판에 왜 먹지 말라는 걸 먹냐고. 판단을 빨리 해갖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 다 망한다. 지금 우리는 차라리 뭐 따로 빠져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든지 빨리 후보군들을 모아서 대응을 하든지 이재명의 취약점을 노려서 차라리 이재명의 수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강구하든지 뭔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방향은 이재명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거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재명을 막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 근데 지금 이재명은 뒤로 싹 빠져있고 뭐만 남아있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무슨 뭐 110조가 어쩌니 헌법재판소가 이거 뭐 어쩐다. 그다음에 뭐 공수처가 이걸 왜 수사하고 뭐 체포가 부당하다. 씨도 안 먹힐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 내가 돌아버린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먹혔으면은 여기 그런 얘기가 먹힐 정도로 정말 법에 대해서 깐깐하게 따질 거였으면은 국무회의조차 없는 계엄령을 더 깐깐하게 따졌어야지. 우리 윤통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대통령한테 읍소를 시켜야 돼. 만약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대통령이 그냥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당하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쇄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전면 쇄신하겠다. 당대표 다시 뽑고 다시 가자. 뭐 싹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면 쇄신으로 눈길을 돌리던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가재 강대강으로 가니까 결국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불리한 쪽이 뭐예요? 법적 지식과 행동의 오류가 많은 쪽이 불리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좌빨놈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됐어. 막 나가고 틀투브 같은 거나 보고 이러니 우리가 뭐 도덕 이거 뭐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우리도 막장으로 가자.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야. 단 1도도 영향력이 없는 바보 같은 이야기들로 방어가 안 되는 헛소리만 하다가 우리끼리 갈라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파는 갈갈이 찢어져. 피하 식별도 못해. 이러고 이재명만 도와준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면 모르지. 근데 법조항을 갖다가 지들 분리할 때는 아주 좁게 봐가지고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쩌니 이 조항은 안 된다. 근데 다른 조항에 다 보완돼 있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먹히겠지만 그거는 특수부들이 돈 벌 때나 하는 거고 현실에서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헌재가 대놓고 깠습니다. 우리는 양심 따라 심판하고 국민만 보고 간다. 헌재 결정으로 세 분쟁 만들지 말고 우리는 알바노 하겠다. 헌재가 양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편향성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니까 이거는 윤통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꾸 절차에 시비 걸지 말라고. 이 헌재 흔들기로 비하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이게 누굴 얘기하겠어? 민주당이겠어? 이게 지금 흔들고 있는 게 국힘이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만하라고 경고할 정도면 이게 탄핵에 불리하게 되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얼마나 빡쳤으면 공개적으로 흔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윤통에게 불리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윤통 탄핵을 원하는 어디 좌빨 프락치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거 아니냐. 더 이 뭐 노인들 막 자극하고 뭐 이 특수부들 자극해가지고 윤통이 완벽하게 탄핵을 나갈 수 있도록 헌재와 대립관계를 만들어버리자. 헌재를 증오하자. 헌재 판사들을 개별적으로 공격을 하자. 이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거겠어? 헌법재판관 애들이 지들을 공격하고 지들 가족 털고 지들 털면 얘네들이 겁먹고 어이구 우리 윤통을 갖다가 기각해줘. 걔네들이 그럴 놈이냐? 오히려 더 탄핵시켜야겠다고 느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더 그냥 몰락이라니까 몰락. 자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권자의 뜻을 헌재 흔들기를 이제 제한시켰고요. 또 이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죠. 그리고 이 뭐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여부를 왜 빼냐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대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그거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니까 니들 개입하지 마. 개입하지 마. 아주 대놓고 깠어요. 니들이 뭔데 이러고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니들이 왜 간섭질이야. 아주 세게 얘기했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누가 따져댈 거냐는 거야. 어디 똥대가리 트투브가 따져댈 거야? 똥대가리 같은 놈이 누가 따져대냐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꺼져. 그러니까 되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대체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트투브 쪽에 얘기하는 게 뭐 1도라도 먹힌 게 있어야지 지금. 왜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할까? 난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재판부 판단 사항이니까 개입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알아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개입하지 말아라. 예.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우겨대셔야 돼요.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더 불리해져. 그리고 오늘 또 대법관, 이제 오늘 국회 대법관이 나왔어. 대법관한테 야 저기 공수처가 수사하고 체포하는 게 불법이야? 뭐야? 대법관 네가 얘기해 했더니 대법관이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조목조목.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정 영장 이거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천대엽 대법관이 재판 존중을 하셔야 법치주의가 되겠죠. 이러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이거 대법관이야 이 사람. 대법관도 형사소송법 107조와 관련해 다수 학설은 체포 수사의 경우에 체포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다르게 추구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영장 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거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불법 영장이나 논리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일단 존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툼은 이의 신청이나 체포 적부심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대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 무슨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작은 어떤 법의 해석을 가지고 너무 큰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뭐 따지시는 전략이야 이해는 되는데 거기도 뭔가 근거가 그럴싸한 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데 이미 판사가 다 판단을 내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검사랑 싸우겠다도 아니고 뭐 공수처의 논리랑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판사랑 싸우겠다. 헌법재판관이랑 싸우겠다. 어디 영장 판사랑 내가 싸우겠다. 이러면은 판사들끼리 더 뭉친다고.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의 체포 명단에 판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가 없나? 자기 부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되면은 야 내 미래가 밝지가 않잖아.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우두머리가 그냥 100%인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판사님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내가 그나마 나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판사랑 싸우겠다. 툴투브들도 판사를 조지자. 뭐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은 헌법재판소 없애버리자.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자. 이게 어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냐?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지. 이거는 더 형량을 더 맞는다고 괘씸죄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태랄까? 어떤 것에서 지금 잘 보여야 될지 어디서 내가 막 나가야 될지 구별을 못하고 지금 막나니처럼 막 뛰어다니는 이런 식으로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고 법적 대응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이미 예고가 된 거야. 이미 김용현이 구속당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줄줄이 구속당하고 심지어 공수처가 문상으로 구속했을 때도 내란이었단 말이야. 그게 됐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봤어야 돼. 야 이게 나는 그냥 끌려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빨리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쟤네들 다 거짓말에다 고소하겠다. 그리고 내가 출두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자. 뭐 최대한 이쪽으로 돌리고 나는 나대로 내가 무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위증한 놈들 고소도 하고 이런 대응이 나왔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대응이 없다고. 하는 거라고 고작 틀투브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뿐인데 이런 전략으로 본인이 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나 놀랍다고 봅니다. 너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사태 파악을 너무 못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써 본인이 틀투브만 믿고 외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런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를 아마 어마어마한 형량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똑바로 보고 잊지를 말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최악의 수만 골라서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틀투브만 봤기 때문이겠죠.